입시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참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전국민 입시 고민 해결 프로젝트 입시왕 월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다. 지금 날씨 날씨가 찌개네, 덥다고 그냥 한혜경 아주. 선생님이 아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거 뭔 냄새야? 이거 양치질 안 하고 온 거 아니야? 와, 씨, 너무 불쾌하다. 빨리 나가고 싶다. 무더운 여름 입이 텁텁하고 짜증날 때는 테라브레스. 고교학점제 그리고 미래형 대입과 미래형 입시왕 2부입니다. 펜타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입시왕이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하와이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와이 현지 복장으로 출연해 주신 펜타킬 선생님. 이렇게 해야 여름 느낌을 또 영상에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입시왕 아카데미 온 여름방학 특강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8월에 또 추가 등록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규 선생님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요. 임장현 선생님이 이 강의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준킬러만 때려잡기 위한 특강이고 고3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리고 고2 중에 어느 정도 수원수투 선행되어 있는데 한번 수능을 한번 맛을 볼까 여름방학 때 하는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민재 선생님이 영어 수업 그리고 서혜나 선생님 수학 1, 2 기초반도 지금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수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기존의 선생님들 양지영 선생님, 엄태욱 선생님 다 강의를 열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이정관 선생님 수업 싹 들으면 국어 4, 5등급 찍다가 한 등급은 일단 올라갑니다. 한두 달만 들어도 저희가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공지 말씀드릴 게 홍프로 선생님이 약간 건강 얘기 살짝 할까요 그냥? 공식적으로?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네. 뭐냐면 학원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한 2통 정도. 아이씨, 그걸 숫자를 그렇게 또 정확하게. 농담이에요. 훨씬 많이 왔습니다. 홍프로님 수업이 왜 안 열리냐. 그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열고 싶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네, 지금.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팔이 하고 다른 병원 가봤거든요. 거기서도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뭐 수술, 뭐 치료 좀 무서운 얘기가 오가고 있어가지고 네. 뭐 치료하는 건 괜찮은데 치료를 했을 때 한 달에서 2달 말을 못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오가가지고 섣불리 시작했다가 혹시 그 도중에 마무리를 못 지을까봐 조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목 상태가 호전이 되고 치료가 좀 끝나면 또 좋은 콘텐츠 준비해가지고 맞습니다. 좀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그럼 왜 나오냐 하실 텐데 이제 방송은 이제 가볍게 나와서 잠깐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수업은 길게 가야 되잖아요. 치료를 제대로 시작해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방송도 좀 쉬게 될 수 있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방송 쉽시다. 뭐 목도 안 좋고 이 형 맨날 골골거리고 나는 전 눈 많이 좋아졌는데 해도 되는데 이제 이게 벗으면 다시 또 아플까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멀쩡한데 두 분 뭐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어떠세요 그냥? 진짜 심각하게 푹 쉽시다. 제가 그 3년 쉬자.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가수 또는 배우, 연예인, 목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퇴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돈이라도 많이 벌고 은퇴하는 거 아니야? 둘 다 돈도 못 벌었는데 벌써 지금 몸이 골골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조금 더 이제 알겠습니다. 목을 좀 연명해 보자. 어쨌든 여름에 대해서 골병난 이 세 사람의 패널이 열심히 진행하는 입시왕 방송입니다. 그래서 입시왕 저희 광고하시는 광고주님들도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려야겠죠. 입시왕 공식 구강 청결제 테라브레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최근에 또 써봤는데 쓰면 쓸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테라브레스 저도 쓰니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진짜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게 뭐 광고성 발언상 안 하잖아요. 계속 씁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라파에듀 14년 전통의 화상과외 최고의 기업 라파에듀 언제 어디서나 최고 명문대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 과외 선생님들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성대학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합니다. 취직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전공들 중심으로 잘 편제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취업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우성대학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름다운 재단의 18 어른 캠페인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제 지난주 했던 거를 뭐였죠? 나 다 까먹었네. 지난주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난주에 고교학점제 과거와 현재까지를 짚어봤다면 이제 올해는 현재부터 미래를 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러면 미래형 대입 오늘은 고교학점제에서 도대체 어떤 대입이 이루어질까를 한번 맞습니다. 장판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일단 이제 펜타킬 선생님이 또 제일 잘하시는 게 화장실에서 주로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대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이제 예측과 예언을 하시는 그런 걸 아주 잘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고교학점제 하에서 우리의 대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를 갖다가 순전히 이제 상상의 영역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디 오늘 방송 내용을 야 이렇게 된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상상력이에요. 상상이요. 그냥 오늘은 약간 오늘 방송은 이제 약간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라디오 소설 뭐 그런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고교학점제 미래형 대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부에 저희가 고교학점제 다루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적합한 대입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저 개인적인 찬반을 떠나서 그건 팩트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쨌든 고교학점제 내에서는 현재 대입 시스템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대입 전형입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2019 공정성 강화 방안, 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학종을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된 것과 유력한 것들, 네. 지금까지 대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된 건 없으나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저런 운을 띄었던 것, 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선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하게 그 가능성이 있는 안은 두 가지예요. 대입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적으로 이제 그 일반 선택 과목을 절대 평가하는 거 첫 번째. 일단 발표가 이렇게 났죠. 두 번째는 수능을 절대 평가하는 겁니다. 수능 절대 평가는 발표 안 났습니다. 그렇죠. 수능 전 과목 절대 평가죠, 그죠? 이거는 아직 발표를 안 났고 지금 이제 군부를 떼고 있다. 사실 뭐 수능 절대평가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고 그때 이제 제일 뭐 사교육이 심했다 그러던 영어 먼저 해보고 한국사 두 개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뭐 수학이 국어가 절대평가가 논의되고 있다 가끔씩 언론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론의 반응을 보려고. 그 일반 선택 과목은 현재 절대 평가가 거의 이제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발표는 이렇게 됐습니다. 발표했고 이제 일어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고교 학점제가 간단하게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위 수를 그냥 학점으로 바꾼 거에 불과하다. 어떻게 불과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고교학점제다. 그리고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선택권이 확실히 좀 늘어가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의 변화지 어마어마하게 뭐 천지개벽은 아닌 건데 지금 천지개벽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사실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된 자료 보면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은 기존대로 상대평가 내신 9등급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등급 그대로 1학년 때까지는 1부터 9까지 성적이 나온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원, 수투도 다 일반 선택으로 분류가 돼 있죠 현재는. 그리고 뭐 문학, 독서, 뭐 사탐, 과탐 이 가장 중요한 수능에도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부터 내신 9등급제 적용을 안 한다. A, B, C, D, E 성취도 평가, 절대 평가로 해버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계획을 했고 이제 수능 절대 평가는 일반 선택 과목 절대 평가는 이제 충격이 크지 않을 거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아예 운을 띄었고 이제 대놓고 그다음에 수능 절대 평가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군부를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교학지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수능 절대 평가는
그러니까 내신 절대평가랑 수능 절대평가는 고교학점제랑 무조건 함께 해야 되는 사이입니다. 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 네. 그 저기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야 취지를 저희가 살릴 수 그걸 있다. 찬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정합적이다 이 예. 뜻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불고기 버거 세트를 시켰어요. 네. 그럼 뭐가 나오죠? 이제 불고기 버거 나오고 네. 콜라랑 뭐 양념 감자튀김. 감자. 예. 그게 딱 조합이 맞잖아요. 네. 세트잖아요. 근데 불고기 버거랑 감자가 나왔는데 소주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 그렇게 먹는데 왜? 아이씨. 뭐 이런 그런 걸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게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함께 가면은 시너지가 난다. 네, 불고기 버거에 뭐 마늘장아찌가 나온다거나 그죠. 막 이런 느낌이죠. 불고기 버거 좋아할 먹으면 것 물고기에 물고기가 들어가 있거나 이거 그건 뭐 잘못됐다고 봐 난 그건. 그 범죄예요. 불고기 버거를 먹으면은 목이 마르잖아요. 네. 그러면 콜라를 먹고 콜라를 마시면 또 버거가 땡기잖아요.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네. 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절대 그쵸, 평가랑 그쵸.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나는 개인적으로 망고 빙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구독시켜야 된다고 보지만 망고 빙수에는 망고가 있어야 돼요. 맞죠?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어쨌든 고교학점제랑 이 여러 가지 대신 수능 절대 평가가 원래는 정합적으로 보이고 아마 이걸 계획을 하지 않았나 아주 네. 오래전부터 예, 네. 저희가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도 하나 더. 요거는 아주 잠깐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이거를 지금 다루지 않는데요. 수능 연 2회 실시. 그 얘기도 뭐 예. 예. 잠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요 주력으로 다루진 않는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간단해요. 네. 9월 모의고사랑 11월 수능 중에서 잘 나온 거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범위 똑같으니까. 사실은 되게 뭐 행정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랑 수능이라는 틀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깨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수능 2번 실시 이제 요게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네. 그럼 이 세 개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니까 이 세 개가 다 시행이 되면 어떠냐?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예. 가정을 하면 가정을 하면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대입이 어떻게 네. 될 것인가. 수능이 절대평가됐는데 심지어 이걸 2번 본다? 그러면 일단은 수능 변별력은 더 떨어지죠. 이건 맞죠? 그러니까 절대평가하는 것도 변별력이 떨어지는데 두 번에서 내가 잘한 거를 낸다? 이것조차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변별력 자체는. 그러니까 영어처럼 절대 평가를 해버리면 그것도 2번 보는 예. 거예요. 영어를. 1등급들이 수두룩하겠죠 전국에. 그렇죠. 예. 네. 그럼 이 상황에서 핵심은 뭐냐면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수능 2회 실시는 결국에는 학생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장치거든요. 다. 그러니까 줄 세우기가 힘든 거예요. 줄 세우기가. 우리나라 대입은 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입은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은이죠. 네. 뭐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줄 그렇죠. 세우기. 예. 줄 세우기. 이 줄 세우기. 네가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쟤보다 잘하냐? 아, 그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 근데 얘도 못해. 아니, 둘 다 얘가- 못한단 말이야. 얘가 더 못해. 더 못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성적이 내가 더 낮게 나왔다? 그 납득을 못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둘 다 못하지만. 중요한 건 줄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왜 저 줄에 서 있는가를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룰인데 그렇지. 네. 모두가 동의하고 참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룰. 네. 이게 잘못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저는 촛불이 아니라 이거 횃불 폭동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정치권에서도 보수 진보고 뭐고 뭐 극 우파 극 좌파 뭐 빨갱이 뭐 아무도 못 건드려요. 뭐 할배들 뭐 다 못 건드리는 거야. 가스통 할배들 다 이거는. 자식 관련된 문제가 부모님이 이게 화나기 시작하면은 나라 마비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 갑자기 국민 여러분 이야기하네. 많은 국민들 여러분들이 수능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수능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시험 자체가 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 세우기를 했을 때 수능 점수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그치. 지표가 성적표가 있는 거야. 나오고 너의 100분이 딱딱딱 나오잖아. 평소에는 내가 얘보다 훨씬 모의고사를 잘 봤지만 수능 날 얘가 더 잘 봤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거.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입니다. 네. 그걸 인정을 해요. 야 수능날 찍어서 맞춘 것도 걔 실력이다. 찍어서 맞춘 것도 실력이라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야. 어? 그게 시스템적으로 네. 다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의 변수는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저도 그게 뭐 공정하고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쵸. 그게 익숙해져서 찍어서 설정한 거 아니야? 제가 가끔 보면 내가 그런 생각 드는데. 자, 예. 그럼 봐보세요. 이런 있을 상황에서 겁니다. 예. 내신을 1학년만 상대평가하고 수능 자격고사하고 이걸로 어떻게 서울대 가고 연세대 맞아요. 가고 고려대 가는 걸 납득을 하냐 이거야. 특히 이제 정시 어. 비중이 지금 뭐 만만치 않은데 예. 이걸 예를 들면 지금 온 국민이 또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고 또 의대를 목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의대를 어떻게 해? 그러면 지금도 막 0점 몇 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래서 어? 아마 요 세 개를 실시하면 이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제가 예상을 해봤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교육부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발표했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올 것인지 예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학종을 다시 확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무조건 해야 다시 되죠.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줄이고 줄였잖아요. 근데 다시 확대한다? 이거 여론 어떡할 거야? 만에 하나 저는 이렇게 가면은 거의 수시 정시가 없어져야 된다 봐요. 그것도 이따 다룰 겁니다. 이따 다룰 텐데 그냥 한꺼번에 봐야지. 왜냐면 정시 변별이 안 되는데 그럼 뭘로 할 거야? 학종을 확대한다는 이런 느낌일까요? 예컨대 이제 의대 정원이 100명이야.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추고 내신에 충족한 친구들이 500명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00명 뽑는다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뭐 많아봐야 150명, 200명 그 정도 그렇죠, 선인데 그렇죠. 이 파이가 500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그쵸. 얘들 여기서 다시 100을 어떻게 어떻게 선별하냐는 거예요. 변별할 것이냐? 다시 뭐 이제 면접 봐야 면접이라든지 되나? 뭐 대학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어떤 시험 제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조금 전형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면 확대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예, 그렇죠. 그냥 대입은 곧 학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시가 만약 의미가 그거를 없어집니다. 내신 사실상.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수능 2회 실시를 하면 학종이 그냥 대입에 그냥 대입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론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야. 첫 번째. 벌써 머리 아프죠?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근데 두 번째는 그리고 학종을 확대 그걸 무시하고 여론을 걔 무시하고 어디 뭐시 개돼지들이 니들이 뭘 한다고 까불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묵살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학생부에서 너무 많은 걸 빼놨어요. 지금 그렇죠. 엄청 줄여놨단 말이야. 또 본래 취지와 다르게 평가할 게 없어졌죠. 학생부에서 지금 거의 이제 누더기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열받는데 수능을 절대평가한다. 사실상 수능의 폐지입니다. 분명히 여론이 이렇게 쓸 거예요. 사실상 수능 폐지. 그리고 이제 부제로 이렇게 해놓겠죠. 이제 뭐 대입 사다리, 역전 사다리는 없어지는가 막 이런 식으로 부제를 해놓는 거야. 개천에서 용나는 용나는 시대 건 끝. 살았 끝.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시대의 시작 이런 식으로 부제를 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여론을 그죠? 그 다음에 수능이 자격고사 돼버리면 N수생은 또 어떻게 구제할 거야? 대부분 N수생들은 상당수는 수능으로 대입을 다시 도전하잖아요. 근데 절대평가 다 돼버렸는데 어떡할 것이며 그리고 수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입이 바뀌었을 때 분명히 뒤늦게 정신 차리는 애들도 있죠. 고2 말, 고3 요때 뒤늦게 정신 차리는 애 있잖아요. 내가 중3 때까지 오토바이 타고 고1 때까지 오토바이 2개 타고 네. 이런 식으로 타다가 이제 고2 때 정신 차리는 애들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대입이 시행이 돼버리면 분명히 새로운 대입에 따른 거의 이제 혹세무민식 사교육 정보 난립 이런 거. 오, 네. 그럼 펜타킬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좋아해요. 저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내가 나 좋으라고 대입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사교육에서 엄청나게 혼란을 또 조장할 거예요. 이제. 뭐가 뭐 또 예. 본고사가 부활한다느니 뭐니, 뭐, 면접이 뭐 중요하다느니 하자니 이제 뭐 1학년 뭐가 또 성적 중요하고 1학년 때 걸판 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공부 학생부에 시켜야 된다, 뭐. 뭘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그거.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최상위권 구간은 변별 힘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들. 솔직히 의대 갈 애들이 내신 대부분 1등급일 거고 1학년 때. 그다음에 네. 2, 3학년 대부분 A일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절대평가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대부분 1등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다 성적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걔네들 어떻게 변별할 거야? 근데 네. 그건 봤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한 학생이 의대에 갔어요. 되게 축하하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공부하고 있대요. 의대 공부 아니니까 재수하고 있대요. 의대 갔잖아.
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메이저 의대가 아니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도 자기들끼리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의대도 급이 있나 봐. 와, 씨, 그거 보면서 참 근데 이제 현행 이런 지금 뭐 절대 평가를 다 해버리면 이런 게 이제 변별이 전혀 안 되니까. 예. 그 그리고 문제 제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분명히 아까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집 자식, 권력다들 자식, 좋은 대학 간다는 논리. 심지어 지금 현직 장관들 자녀들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 심지어. 뭐 학생부를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심지어 이제 이것들이 더 해가지고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걸 떠나서 아까 뭐 횃불 든다고 했잖아요. 횃불 정도는 안 돼요. 샷건 나오나요? 예전 느낌으로 약간 이제 7, 80년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곡괭이? 보도블럭은 일단 없다 이제부터. 보도블럭은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던지는 데 사용하고. 아 그래요? 예. 그땐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캔콜라가 아니라 무조건 병콜라. 제조해야 되죠. 네. 네. 근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횃불은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썼던 불은 던지는 용이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또 여러 대입 요소를 합쳐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또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예.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많아지겠죠 예. 또. 맞잖아. 지금 발표한 내용,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만약에 전면 실시하면 이게 예상이 돼야 안 돼요.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미 발표된 일반 선택 과목, 내신 일반 선택 과목부터, 그러니까 고2부터 다 절대 평가 돌려버리고 수능도 전면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학생부 학생부 갖고 갈라야 되니까. 그렇죠.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매일처럼 이게 미국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식. 예, 미국이 이제 뭐 수시 정시가 없고 네. 그냥 학생부 내고 SAT 딱 해서 합산해서 가거든요. 뭐 학업 DX 이런 거 낸 다음에 이제 그런 형태로 만약에 가게 되면 아까 편하게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횃불 혁명이 일어난다. 파격적인 원래 예전에 이렇게 야 아메리칸식 하면 약간 파격적이다는 느낌이었죠 우리나라에서. 네, 네. 막 이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아, 포옹을 한다거나 막 이러면 와 네, 역시 네. 아메리칸식. 대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많은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예상이 된다. 네. 예. 그러면 일단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시행됐을 때 그 예상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반응들을 우리가 봤고, 그러면 이제 예상 가능한 대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예상 가능한 대입은 현재 말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는 대입 방식. 이거. 두 번째는 그냥 순순히 펜타킬의 상상력을 동원한 대입 방식. 아, 또 두 가지로 있습니까? 나눴습니다. 첫 번째 것만 듣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네. 일단은 내신 수능 절대평가 요거 관련해서 이제 예상되는 대입인데 첫 번째는 방금 이제 한희생께서 말씀해 주셨지 이제 미국 대입 방식이에요. 모든 요소를 합쳐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시기를 없애야 돼요. 이렇게 되버리면. 네. 다 그러니까 뭐 SAT 4번 보나요? 거의 1년에? 3번인가 4번인가? 아,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SAT가 미국 시차가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예전에 많이 봤대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봤대요. 예.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식으로 학생부도 보고 내신 이러니까 성적도 미국 보고 대학에서 네. 한국 학생들한테 되게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수능도 보고 합쳐서 총점을 매겨서 그렇죠.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하면 이제 하나의 요소로는 변별이 매우 힘드니까. 그렇지. 대학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다 모든 요소를 볼 거거든요. 저희는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 당연히 그걸로는 변별이 힘드니까 수능도 좀 보고 뭐 학생부 내용도 보고 네. 면접도 보고 좀 할 거예요. 막 이렇게 갈 거고. 이게 뭐 예. 이게 희한한 선발 방식이 아니고요. 예. 저희 때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수능도 그래요. 수능도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우리 변별 안 되니까 좀 내신도 보고도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올해 내년부터 서울대랑 고려대가 약간 이렇게 비슷한 하죠. 식으로 지금 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마루타식으로 네. 약간 이제 미리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입시 때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학생부 기록이 없어서 그랬지 내신도 들어가고 내신 반영 비율만 본 게 컸습니다.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러지. 그리고 뭐 그땐 등급이 아니고 어떻게 점수 산출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원점수랑 표준 점수를 했을 형, 때. 수미양가 받은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성적표 수음이한가 아니야?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능 합친 다음에 막 면접에다가 논술도 보고 다 봤어요 저희. 네. 예. 두 분 국민학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국민학교 나왔어요. 상종을 못하겠네. 근데 어쨌든 미국식으로 현행의 모든 요소들을 다 해서 한 방에 뽑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요소로는 힘드니까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능을 2번 실시한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시 정시 시기가 아예 없거나 1년 내내 선발하거나 근데 아마 이거는 미국식이니까 이거는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수시가 없어지고 수능 이후에 겨울에 약간 이제 모집 시기를 약간 늘리고 그냥 통합 선발하는 느낌으로 가겠죠. 이제 수시 정시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대입 선발 시기를 그냥 이 연초에 그냥 집중시키는 하거나 방법. 아니면 뭐 수시를 남겨두면 이제 학생부만 가지고 어느 정도 선발하려고도 하겠죠 대학들이. 네, 뭐 수시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N수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네. 현행 수시 정시 느낌의 수시 정시는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이렇게 돼버리면 네. 네 종합적으로 선발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정시가 없어지는 거지 이거는. 네. 네, 사실상 정시가 없어지는 그림입니다. 현행의 어떤 수능만 보고 뽑는 시대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절대평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발을 하면 N수생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N수를 하는 이유가 보통은 내신이 망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네. 내가 N수를 하는 이유는 내신을 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만으로 평가받고 싶어서 그게 이제 수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은 N수생 그 모집 시기 문제는 해결이 되나 내신이 망해서 N수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네. N수가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평가, 네. 수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평가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네.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대학마다 이 약간 반영 비율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그 전형 요소별로 비율로 아마 배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내신만 보고 네. 수능은 수능만 보잖아요. 이게 바로 대입 간소화 정책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지됐던. 근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수능이지만 다 반영해. 네. 하지만 이게 수능 중심 전형인 이유는 수능 반영 비율이 좀 높아서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최상위권은 세학견 대학 의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변별이 안 돼서 그렇죠. 면접을 좀 디테일하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도 예. 거의 1일 거고 아이들은 네. 뭐 수능이야 다 1일 거고 뭐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성취도도 거의 다 A가 나올 텐데 네. 그걸 어떻게 변별하느냐 했을 때 면접장 불러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면접에서 상당히 이제 난이도 있는 이게 이제 면접인가 약간 구술 시험인가 그렇죠. 하는 구술 시험, 느낌의 그렇죠. 어떤 그런 엄청난 사교육 유발적인 어떤 그런 난이도 있는 면접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면접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입의 비리 가능성도 올라간다는 얘기야. 아이 또 뭐 비리 이렇게 다 공정하게 하시겠죠. 아 근데 사람이 하는 입시고.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면접이라는 거는. 특히 저는 의학 계열 면접은 저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의학 계열 면접은. 네. 남이 하면 비리고 내가 하면은 정당한 이제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데 예. 어쨌든 이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1은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그렇죠.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네. 스타일. 요 스타일의 학생부와 수능을 같이 보면서 네. 뭐 면접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변별을 주는 그런 스타일의 대입이 하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A. 자, 두 번째 B는 뭡니까? 두 번째 이제 예상 가능한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대입 시나리오는 뭐냐면 서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가 꽤 나오더라고요. 꽤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올해 초에 서술형 수능 도입하자고 하는 사람은 간첩이니까 신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것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 네. 네. 저는 서술형 수능과 방금 전에 이제 미국형 대입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차라리 미국형 대입이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약간 유럽은 서술형 쪽으로 많이 그렇죠. 치우쳐 서술형이죠, 있죠. 이제. 예. 예. 뭐 독일, 프랑스 다 이제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보죠. 서술형 제 아는 친구가 프랑스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왔어요. 근데 중학교에 와가지고 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뭘 충격받냐면 일단은 빵이 맛이 없어?
수학 아니 시험. 파리바게트가 맛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한 1시간 동안 한 대여섯 문제를 푼대요. 다 서술형이고 중요한 거는 정답을 도출되지 않아도 풀이 과정의 배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나 정답이 틀렸어도 풀이 과정이 잘 맞으면은 거의 좋은 점수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얘가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한국 시스템을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풀고 모르는 건 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문제를 1, 2, 3, 4, 5 중에서 찍어서 맞춰도 그걸 점수를 준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실력이야. 야 그것도 실력이라고 잘 찍는 것도. 웃으면서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하긴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해는 필요 없어.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차이가 있죠. 제도만 바꾼다고 정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맞아요, 같이 맞아요. 따라가줘야 네. 되는데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형 서술형 수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짠짜라잔. 네, 뭐만 하면 한국형 붙이면 되거든요. K 서술이요. K형, 뭐 K 방역. 그래서 네. 그 어떻게 뭐야 이게 근데 왜 갑자기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절대 평가화된 수능은 변별이 안 되잖아요. 힘드니까. 다 1등급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뭐 전면 서술이 아니라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자는 거야. 아마 단답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딱 정답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는 아닐 겁니다. 국어나 그러면 서술형의 의미가 없잖아요. 네, 서술형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말 그대로 긴 문장을 쓰는 서술형은 이거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돼요. 되긴 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데. 생지옥을 보고 싶습니까?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방금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 서술형 이 수능을 도입해야 되는 가장 그 상황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 평가를 하더라도 뭐 1등급을 막 50%씩 줄 건 아니거든요. 평가원이 절대로. 그러면 사실상 뭐 그 인서울권 흔히 말하는 인서울 하위권이나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절대 평가해도 충분히 변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의학 계열, 그다음에 뭐 서연고라고 불리는 최상위권 대학 학생들은 대부분 1등급일 거야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1, 2등급이 절대평가가 되면은 1등급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한 10% 정도 줘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서 흔히 말하는 이름 들어본 대학들은 변별이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만 이제 서술형 문항을 이제 한번 뭐 뒤집어 본다든가 열어 본다든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서술형을 다 해놓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그 단답 형식의 어떤 그런 서술형 그런 것 같지도 방식은 않고. 당연히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일단 네. 얘가 쫙쫙 쓴 다음에 근데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수험생 40만 50만 원 이걸 다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절대평가로도 변별이 되는 아이들은 이제 그걸로 가고 절대평가로 변별이 안 되는 영역들은 예를 들어 서술형 답안을 열어서 그 내용을 이제 뭐 대학이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식이겠죠. 그게 지금 뭐 논술고사하고 뭐 크게 다른 게 뭐예요? 맞아요. 예. 이거를 좀 이렇게 소위 우리 사회의 어떤 지식인층이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해외 유학도 다녀오시거나 뭐 교육에 관심도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방안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도 프랑스식으로 가자. 뭐 유럽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어떤 뭐 교육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돌이켜 봤을 때 기존의 어떤 그 객관식이라고 하죠. 오지선다 문제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요걸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적으로도 서술형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변별을 위해서도 서술형 도입을 일부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술형 문항을.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를 하고 어쨌든 있다. 평가원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도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거지만 수능이라는 이 공정성의 상징과 같은 시험에서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모든 수험생을 다 채점하는 것도 무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막 몇만 명씩 채점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또 할 거고 그다음에 해외는 어떡하지? 내가 알기로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여러 나라 네. 뭐 시스템도 있는데 가장 흔한 게 네. 이제 뭐 핀란드 이런 나라 네네네. 있잖아요. 그냥 고3 담임 선생님이 그 수능 채점지를 서술형 채점을 합니다. 그 점수를 온 국민이 신뢰합니다.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맞아요. 우리는 채점 하잖아요. 학교 갑니다. 담임 나와. 학교 가요. 네가 뭔데? 혼자 안 가요. 때로 갑니다. 때로가. 네. 그 어쨌든 그 채점의 방법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채점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저도 서술형 수능은 어쨌든 그냥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닐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명이 다 쳤는데 다 만점이야. 아니 다 1등급 1등급 떴어 수능에서. 그래서 셋 다 의대를 지원했어. 그런데 나만 붙고 둘은 떨어졌어. 뭐야? 그러면 열 받죠 당연히. 서술형으로 나는 점수가 서술형에서 바뀌어서 감점이 떨어졌다 하는데 3점이 됐네. 애한테 물어보니까 나 다 썼는데요. 나 아는 문제여서. 시험지 다 공개해라. 채점 기준 다 공개해라. 그렇죠. 봐야겠다. 이걸 심지어 의대 진학 희망하는 상황이면 이거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그렇죠. 이거 맨날 그런 설명해야 될 것들이 텐데 이제 이거. 분명히 이거? 메스 들고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00% 공정성 문제 휘말립니다. 100%.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 쟤랑 나랑 점수가 같은데 서술형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 야,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뭐 개인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한 정답과 오답이 있는 서술형을 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서술형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럼 그게- 취지가 또 안 맞죠. 취지가. 그게 K 서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야 정답과 오답을 확실히 나눌 거면 객관식으로 가. 객관식으로. 근데 객관식은 찍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정답과 오답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용어와 어떠한 논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정답을 해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해버리면 식으로 개발하겠죠. 네. 천재 뭐 아인슈타인도 그랬다면서요? 기존에 쌓여있던 이론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학생들. 창의성은 죽이는 방식이냐 그래? 우리나라가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관심이 없죠. 아인슈타인은 버린다. 네, 버리죠. 대신에 정확하잖아. 이게. 대신에 반도체에서 일할 수 있는 아주 훈련된 정교한 직원들의 우리 수십만 명의 그 정예 부대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자. 아인슈타인은 버린다. 그래서 명언입니다. 자, 어쨌든 서술형 수능이 어쨌든 취지는 저는 공감은 하고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좀 창의적인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좀 다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우는 방향이 이제 교육이 원래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정답을 주지 않고 이제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사고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모르겠어요. 아마 만들면 홍프로님 생각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정답성이 있고, 그거 이제 OX를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는 문제 형태로 출제되긴 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시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비 걸릴 수 있죠.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시비 걸리고 저는 비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자꾸 비리를 좋아하시는 최봉두 선생님. 네, 그 다음 방안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대학 본고사 부활입니다. 본고사 형태 어떤 식으로든지 대학에서 한 변별을 또 할 거다.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는 건데 심지어 이게 말이 이것들을 안 되는데. 대교협에서 대학들 협의회에서 총장들이 요구한 적도 있어요. 언론 플레이 한 적도 있어요. 저도 본 것 몇 같아요. 번 예, 이게 본 것 같아요. 풀타임이 돌 때마다 한 번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이런 거 어때요? 대학에서 그럼 면접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면접에 문제를 풀리겠다. 이게 일종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본고사랑 면접 논술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약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본고사가 뭐 여기서 말하는 게 산불 정책에서 제한하는 불법이라고 그 여겨지는 게 불법이죠. 불법인 그 본고사 제한 조치는 뭐냐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필답고사를 쳐서 그 점수로 아예 학생들을 순수하게 선발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논술은 예외입니다. 논술은 예외고 왜냐면 논술은 예외라고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면접 100% 뽑고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렇죠. 보통은 논술은 수능 체제를 썼거나 막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물론 그래서 제가 연세대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연세대는 지금 거의 막 그 본고사 느낌의 논술이잖아요. 논술 100으로 뽑자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논술은 예외 조항이니까 그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논술이랑 그 면접이 본고사는 아니에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전 영역에서 시험을 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점수로만 다시 뽑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야 우리 대학 올라면 너네 일단 수능이랑 학생부 내.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걸로 한 3배수를 뽑을 거야. 1차. 그 다음에 3배수
뽑힌 애들 없고, 일단 다시 우리 와. 학교 와가지고 다시 와. 우리가 시험 낼 테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자, 봐. 이거를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일본이 그렇게 합니다. 일본이 센터 시험이라고 그 수능 시험이거든요. 그걸로 쫙 보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1단계 거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별 뭐 와세다 대학교, 동경대학교 준비한 친구들은 따로 가서 그 시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요. 예. 이게 다 유래가 있구나. 다른 역사와 전통이 있네. 이게 뭐 일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오히려 그냥 그 학교를 준비한 친구들은 깔끔한 거예요. 공부해서 갈 수 있으니까. 노력하면 되니까. 예. 자, 뭐 어쨌든 그 대학 본고사 부활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교육 산불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취지에 불가능합니다. 그 부합하지 않게 살짝 변형하겠죠. 예, 그래서 물론 저는 가능성이 이제는 열렸어요. 이건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했었는데 참고로 산불이 뭐예요? 산불 정책할 때 그 산불이 뭡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산불이 뭐죠? 대학 본고사 예. 금지 또 두 가지 뭐예요? 뭐였지? 기여 입학제 금지 또 고교 등급제 금지 세 가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산불 정책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 하면 구속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당연히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든 제 상식으로는 산불 정책은 불가능해요. 네. 아니 이제 본고사는 불가능. 네. 네. 예. 물론 저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본고사를 부활하는 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좀 맞지 않고 이게 제 상식도 맞지 않고 이거는 어쨌든 이 정치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본고사를 부활하고 안 부활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투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고사 부활은 일단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이건 확실히 말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고교학점제 본고사 부활할 거면 차라리 과거 시험 제대로 부활하는 게 나아. 잘 그럴 겁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 예상되는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설왕설래하는 이제 시중에 예상들을 한번 장단점을 얘기를 해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핵심이네요. 펜타킬 선생님이 따로 준비하신 방안이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적 상황 그리고 시대적 어떤 상황 그리고 뭐 교육부가 어떤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네. 종합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구국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 교육을 수랑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렇죠. 이 방안이 가장 베스트다. 쿠데타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결단이었다. 그거는 이제 후세에서 정해주는 거고요.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들었으면은 네, 이제 방송 끄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소스가 있는 걸 가지고 네. 정리했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한잔 하시면서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커피가 아닐 수도 있다. 맨정신으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들으시는 분들도 살짝 알겠습니다. 그 이성의 끈을 내려놓으셔야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펜타킬 선생님의 어떤 미래형 대입 한번 제안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런 저런 고민 많고 엄청나게 고민이 엄청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방송을 교육부 관계자가 볼 일은 없겠지만 교육부 공무원이신 학부모님들이 볼 수는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교육부를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현 장관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네. 괜히 연구 용역 그렇게 용역해가지고 그 돈 쓸데없는데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방송 듣고 돈을 아끼고 차라리 술 사 먹어라. 자,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방식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도입을 하죠. 도입해요. 네, 그냥 네, 도입합니다. 도입하는데 하지만 대입은 현행과 유사하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바꾸지 말고 네. 현행 그대로 간다. 예, 그러니까 일단 내신은 일반 선택 과목 다 절대평가해. 오케이 해.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수능은 수능은? 그대로 둬야 돼요. 네. 아까 저니까 시나리오상의 수능 절대 평가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그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뭐 안전은 아니고 이제 뭐 딱히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선택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고교학점제만 도입하고 현행 대입은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 절대평가
수능 절대 평가는 이거는 무조건 패시브 그러니까 상수로 두고 고민을 할 텐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수능 지금 시스템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내신만 절대 평가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하는 얘기야. 저는 이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미용실에서 레게 머리를 하고 위에 이제 힙합 티셔츠를 입었는데 바지를 정장 바지를 딱 입고 힙한데 멋있어. 그죠? 멋있는데? 누가 보기에 따라서는 네. 근데 이제 뭐 힙합 전문가가 보기에는 뭔가 좀 언밸런스하고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좀 혹시 직업이 뭐세요? 아 저요 스님입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이게 지난 정부에서 이미 이걸 했어요. 굉장히 말씀드리면 원래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도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고교학점제의 전신이잖아요,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원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최소 내신은 절대평가 했었어야 돼. 원래는. 못했죠, 근데. 예. 근데 네. 그때 김상곤 교육감 문재인 정부 때 초대 교육부총리 했던 그분이 이거를 사실 회피해서 예. 그래서 어쨌든 이미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뭐 씨.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자 이거야. 그냥 가자.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당연히 이런 대입과 관련된 이 연구를 할 때 교육부 장관 또 교육부 장관이 또 청와대 그다음에 청와대 교육 관련 행정관이 있을까요? 비서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그 대통령님의 그 지인 자식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예. 예. 예, 뭐 어쨌든 뭐 있겠죠. 어쨌든 네. 뭐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네. 논의할 거 아니야. 네네네. 원래는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당 야당의 뭐 교육위원회 중에서 어떤 힘 있는 국회의원까지 와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중대한 결정은 같이 하거든요. 그 예전에 그 참여정부 때 그 뭐야 그 내신 9등급제랑 이런 거 막 학생부 종합전형 막 네, 도입할 때 그때도 막 그때 교육부 장관 그 당시 정봉주 의원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그때 해가지고 많이 교육부 장관 다 같이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건 말이야. 이렇게 근데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이거 내신 절대 평가하고 수능도 절대 평가해서 고교학점제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야 만약에 제가 비서관이면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될 요소를 한 10가지 얘기할 거란 말이야 내가. 그럼 당연히 이걸 듣고 있는 뭐 총리나 뭐 국회의원 여당 대표나 네네. 아니면 뭐 대통령이 야 그거 좀 무리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지지율도 안 좋은데 야 그렇게 해버리면 지지율 더 떨어질 건데 어떡할 거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면 부담이 크죠. 그렇죠.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그러면 수능은 제 기회의 의미와 국민 정서상으로 없앨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남겨두고 그죠?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그냥 도입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약간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담을 줄이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국민들이. 네. 근데 졸업하고 나면 이제 싹 잊혀지는 건데 이게 사실 좀 안 맞거든요. 고교학점제를 도입했는데 현행 대입을 안 바꾼다는 건.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좀 어이없는 일입니다. 맞아요. 예,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건 아는 사람들 얘기고 대부분 국민들은 지금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네. 장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크단 말이야. 그렇죠. 분명히 여론에서 수능 사실상 폐지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사라져. 분명히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거. 마지막 남은 개천 한 방울까지 그렇죠. 초토화. 점점점. 근데 사실 저게 저는 되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게 어떤 제도를 한 방에 빡 시행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단계적 도입을 하면서 이제 현장의 어떤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늘 붙는 게 과도기. 이게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됐고 그런 걸 봐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가면서 상황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유턴. 근데 이거는 과도기가 아니에요. 이미 과도기를 계속 지나고 있잖아요.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냥 과도기로 끝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교육은 계속 과도기입니다. 과도기는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고 네. 새로운 게 완성이 되면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과도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그래도 좀 생각하는
생각하는 어떤 이 참모진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 국민 정서, 여론, 공정성 문제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나 이거- 이런 어떤 대입의 혁신적인 변화는 예. 아마 정권에서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분들은 교육 공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교육 공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교육부 장관을 가는 거고 정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청와대에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있는 지지율도 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안 됩니다. 각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선택도 분명히 고려 가능하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할 거면 마지막으로 의대 입학 정원은 지금의 3배로 하고 졸업은 그 반만 시키는 것도 같이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의대 입학 정원을 3배로 늘리란 말이에요. 왜요 갑자기? 의대 입학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3배로 늘리고 근데 3배로 늘리면 뭐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의대생들이랑 의사 선생님들이 네. 야 3배로 뽑으면 수준 낮은 의사들이 양상돼서 의료 서비스가 이제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3배로 입학시키고 그 반만 졸업시키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같이 도입하는 거. 조심하세요. 길 가다가 목에 메스 꽂힐 수 있어요. 졸업 못한 10년째 졸업 못한 의대생이 진짜 앙심 품으면 제가 만약에 청와대 이제 교육비서관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딱 듣고 장관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장관님께서 이번에 고초를 겪으신 다음에 장관이 되셔가지고 힘드신데 괜히 이거를 발표했을 때 얻게 되는 그 비판 여론 지지율이 너무 부담이다. 장관님한테도 부담이고 우리 대통령 각각 청와대도 부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원래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나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수능 폐지는 우리가 남겨두겠다. 그래서 공정성, 교육의 사다리, 개천에서 맞췄다. 용나는 시스템은 우리 정부에서 여전히 유지시키겠다. 우리가 지켰다. 그렇게 해서 요런 몰이를 한 다음에 하나 더 의대 정원을 3배로 늘리자. 그럼 이거는 현재 의사협회 의대생들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다 반가워할 거다. 그런 다음에 의대생들을 3배로 입학을 시키고 평가를 해서 반만 졸업시키면 이건 분명히 대부분의 국민 여론들이 좋아할 거니까 오히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졸업 못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는 생명과학과 학생들 없다니까 그걸로 전과시키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1+1로 고교학점제도 되고 지지율도 더 반등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아 이게 지금 제안을 하시는 제안하는 게 지금 청와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정부와 장관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 쪽 어떤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대입 바꾸지 마. 뭐 혼란스럽고 이러게 그냥 가고. 야 의대를 이렇게 살짝 해서 한번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자. 제안을 얼마나 좋아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고교학점제는 도입하지만 그 국민 사다리 이렇게 운운하면서 수능은 어떻게든 우리가 유지를 시켰고 게다가 의대까지 건드려서 이제 지지율을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참모의 역할 아니에요? 네? 요 뒤에 의대 부분은 이제 권탁기 선생님이 그냥 사견으로 덧붙인 부분이니까 너무 이렇게 참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근데 좋아지고 이게 어쨌든 뭐 의대 부분은 잠깐 뒤로 미루고 야 고교학점제 도입 다 해놓고 수능 이대로 남겨놓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럼? 맞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의 단점은 사실상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은 네. 했으나 도입은 됐으나 사실상 도입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다 정시하러 갈 거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야 그냥 수능하자. 야 복잡한데 수능해. 야 그냥 차라리 수능으로 가. 이렇게 하는 애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미 네. 그러고 많이 있는데 그렇죠. 선택 과목 고르고 나발이고 하지 말고 예. 그냥 수능해. 예. 근데 어차피 이거는 현역 그 수험생들이 결정할 문제지. 그 일부거든요. 뭐 수십만 명 해봤자. 근데 전반적인 대입 국민 정서 요로는 여전히 나의 편으로 두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요런 그래서 단점이 있다. 이게 어쨌든 가장 무난한 네. 고교학점제가 오긴 오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대입은. 그러니까 전면 도입은 했으나 수능은 그대로 두면서 약간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이거는 지켰다. 우리가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입 여전히 만들어놨다. 우리는 그런 정부다.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혼란스럽겠네요. 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네. 선택하는 늘려줬고 뭐 했는데 내신은 2학년 때부터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고 이게 어쨌든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 예.
고교학점제는 들여왔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대입을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는 현행의 그렇죠. 이거는 교육적 선택과 정치적 선택 중에서 정치적 선택을 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제 사실상. 네. 이거. 근데 저는 이것도 가능성이 간과할 수 상당히 없다. 왜냐면 높다. 지난 정부에서도 해봤다니까 비슷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한번 경험이 있어. 알겠습니다. 못할 게 뭐냐 이거야. 자, 하라고. 이게 이제 펜타키 선생님의 상상의 시나리오 A. 자, 두 번째는 융합형 시대에 맞는 융합형 대입입니다. 이건 또 뭐야? 네.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니죠? 이것도. 아니. 융합형 대입입니다. 예.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저는 현재 대입에서의 변별은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변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젠. 맞아요,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죠. 그렇죠. 변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별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얘네들만 사실상 변별이야. 변별의 문제는. 서울 수도권 포함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은 이제 변별을 그렇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변별이 필요한 건 모든 등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 변별할 필요는 없어요. 1, 2, 3등급이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1, 2, 3등급. 정확히 1, 2등급 구간만 약간 변별성을 갖추면 돼요. 자, 그래서 내신 절대평가 했으니까 도입합니다. A, B, C, D, E 그다음에 I가 제2수 등급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고 A, B, C까지는 딱 10%만 주는 거예요. 아, 내신이 예. 지금 2학년 때부터 네. 일반 선택 과목부터는 이제 9등급제가 사라지는 형태로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A, B, C, D, E 5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비율이 뭐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예. 않아요. 근데 펜타키 선생님은 제안은 어쨌든 상위권에 어느 정도 변별의 요소는 둬야 되니까 A를 막 50% 줘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10%씩 되고. 약 10%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10% 정도만 딱 이렇게 할 수 있게 이제 지침을 줘서 그 정도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A 10%, B 10%, 뭐 C 10%, D는 20%, E는 20%, J수는 30%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성취 예를 들면. 비율을 최대한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예. 무작정 야 3, 40% A 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내신 평가에서도 어느 정도 변별을 갖추게 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전면 절대평가 도입보다는 변별력을 갖춥니다. 그 다음에 수능도 그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되 현재 9등급제 절대평가 방식, 현재 영어 그죠? 영어 방식을 다 도입을 하고 평가원에서 1등급을 가능하면 5에서 7% 이내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1등급은 5에서 7%, 2등급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는 방식이에요.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 도입이 됐는데 뭐 엄청 많을 때 1등급 비율이 높을 때가 10% 근처였잖아요. 네. 예, 그 전에는 계속 뭐 5%였을 때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뭐 6,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주면 그래도 일단 최소한의 변별은 확보가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평가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엄청난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도입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갖춰서 비율을 컨트롤해 주는 거. 야, 이거 수능 평가원의 책임이 막중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모가지 날아가겠네. 절대평가지만 사실상 완화된 상대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내신이랑 수능을 절대평가는 하지만 변별력을 갖추는 형태로 절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전형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좀 수월해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 이제 내신도 그러면 이 정도 컨트롤 될 거고 수능도 평가에서 확실하게 저 국어 수학 자신 있다. 뭐 한 5% 그다음에 2등급 한 15%까지 이런 식으로 컨트롤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보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 전형 설계를 하는 건데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등급 그죠? 내신. 1학년 내신 9등급제 성적과 더하기 2, 3학년 선택 과목의 성취도 성적 더하기 수능 최저 등급 그리고 면접 뭐 면접은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학교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해버리면 저는 변별이 된다고 봐요. 대신 그 교과 성적의 전형 비율 반영 비율이 높아야겠죠. 교과 전형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변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도 수능 최저를 뭐 등급 합산 8 이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높거든요. 사실상. 네. 뭐 4과목 합8 이렇게 뭐 걸어버리면 지금 아이들도 그거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절대평가지만 이런 식으로 좀 높게
수능 최저를 높이 걸어주고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의 성취도도 A가 10%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죠. 통대가 되니까 그렇죠. 고기랑 A 받은 아이들, B 받은 아이들의 점수 차이가 꽤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 등급 도입하면 수능도 반영되고 상대평가 같은 어떤 절대평가된 등급에 근데 이렇게 해도 아마 의대나 최상위권 구간 대학은 좀 힘들 수 있어. 힘들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면접을 추가로 봐주면 저는 이 정도면 변별이 된다고 봐요. 이들이 알아서 면접을 예. 봐라. 이렇게. 대신 너무 구수령 면접은 안 된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근데 거기도 어쨌든 성적 등급도 있고 1학년 때, 2, 3학년 때 상대평가 같은 절대평가된 등급이 그쵸,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수능 최저 등급도 도입을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대신 교과전형보다는 좀 낮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면접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저는 이 학생부 종합은 더 변별이 쉽다고 봐요. 이렇게 보면. 비교과도 보기 때문에. 학종도 지금 뭐 사실상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ABC 이렇게 성취도 평가가 도입되면 변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이제 뭐 반론이 들어올 수 있는데 ABC 비율만 통제가 되면 네. 뭐 어느 정도는 이게 변별이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A 성취도 A랑 세특을 같이 보면 네. 학생부의 점수 주기가 더 편해질 거고 어차피 수능은 그냥 절대평가화 돼 있다면 최저 등급 걸어서 대학들의 우려도 약간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국민 정서도 어느 정도 수능 최저 있는 것들에 대한 불만은 보통 없거든요. 그 전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이지만 수능 최저가 높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건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변별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논술은 없앱니다. 예. 논술은 없애야 돼요. 일단은 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네, 다 들어봅시다. 네. 아니 논술은 사실은 고교학점제랑 진짜 안 맞는 거예요. 논술을 없애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시 선발 수능은 일단 내신을 어느 정도 조금 봅니다. 그리고 수능 점수도 봅니다. 예, 수능 점수라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가 아니라 이제 등급이겠죠. 등급합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대신 이제 내신보다 정시 비율 자체를 엄청나게 늘리고 대신 이렇게 하면 또 최상위권 구간은 또 변별이 안 되니까 그 구간에 있어서는 일부 면접이랑 혹시 논술고사를 요 길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술고사는 실시할 수 있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정시에서 논술 많이 봤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일단 수능이 절대평가화 되더라도 1등급 비율이 한 5%에서 7% 이내로 만약에 통제가 잘 되면 네. 평가원의 정교한 이걸로 평가가 되고 있으면 그걸로 어느 정도 변별이 되는데 그 나머지 진짜 최상위권에서의 몇 점 싸움을 할 때는 내신도 살짝 들어와서 거기서 또 차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이나 아니면 네. 필요하면 논술을 없앴지만 여기에서 실시해라. 상위권 일부 의대 같은 경우에서는 허용을 해주겠다. 이들이 진짜 뛰어난 애들을 뽑고 싶으면 이런 제도를 따로 운영을 해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또 어느 정도 그림은 나오네. 그림은. 그렇죠. 예, 그림은 나오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림이 고교학점제 나오네. 도입도 되고 대입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방안.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도입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그 1등급 비율이나 A 가져가는 비율만 통제만 잘 되면 그렇죠. 예. 지금 이거는 뭐 펜타크 선생님들 뇌피셜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평가원에서도 고민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1등급 비율 잘 맞추겠다. 고민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절대평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현재 대입 시스템도 유지하고 고교학점제 취지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단 이걸 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대입 간소화 정책이 폐기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네. 예.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 되네. 다 들어가야 모든 돼요. 요소들이. 그러니까 대입 간소화 정책이란 거는 교과 전형에서는 그냥 교과 대부분 보고 야 수능에서는 수능만 봐라 이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데 이거랑은 맞지 않으니까 대입 간소화 정책은 폐기해. 근데 이미 폐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대 입학 정원은 지금의 3배로 늘립니다. 이건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졸업은 그 반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패시브로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예. 이거에. 이게 왜 단점이 있죠?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저희한테는 장점이에요. 왜요? 사교육 업계는 매우 신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교육 파이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아니죠. 내가 생각할 아닌가? 때는 자 봐봐. 이거 완전 지금은 땡큐인데. 자 의대 가려면 내신 1.34
최저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1.0에서 1.3 구간 내신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됩니다. 많지 근데 않죠. 네. 이렇게 하잖아. 1학년 때 내신 조금 받은 다음에 A 조금 쭉 꽉 차 있으면 어머니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수능도 1 맞기가 예전에는 이제 되게 힘들었다면 의대급 수능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일단 다 1이야. 어머니 예, 의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 면접입니다. 의대 면접. 방금 떠올랐어. 떠올랐지. 입시왕 메디컬 하드캐리. 나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의대 면접 논술반 딱 만들 거야. 주 1회 관리. 그렇지. 연간 수천만 원. 그리고 이제는 성적을 반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의 멘탈을 관리해야 된다고. 좋은 말이잖아요. 어머니 당연히 이제는 A 받고 1등급 맞는 건 당연히 필수 패시브다. 무조건 네, 받는 거다.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멘탈, 의사로서의 마인드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3배로 늘어났을 경우에 거기서도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 멘탈 관리. 대한민국 최고의 멘탈 트레이너 홍프로가 네. 여러분 아이 자녀의 멘탈을 관리해 드립니다. 네. 멘탈 케어 프로그램. 네. 그리고 이제 성취도가 어머니 다 A를 받습니다. 지금 의대 준비하는 아이들은 개나 소나 다 A예요.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시겠습니까? 세부 특기입니다, 어머니. 세부 특기. 어? 그리고 지금 눈빛입니다. 의대 가기 때는 강력한 눈빛. 그래서 이제 서클렌즈 바꿔 끼셔야 되고요.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늘어나고 심지어 교과 전형도 이제 수능 최저 필요하고. 만약에 그러면 그리고 수능하겠다는 애들 내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교육 파이가 이렇게 네. 돼버리면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사교육 시장에서는. 네. 대신 하나의 단점은 또 사교육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고 커진다는 거. 다음에 대입 간소화 정책 폐기로 이렇게 돼버리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부담입니다. 다 해야지. 이제. 다 해야 돼요 이제. 성적 무관하게 내신 수능을 끝까지 다 갖고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시에도 이제 학생부가 지금 반영되는 형태의 전형을 만들고 있잖아요, 대학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확대돼 버리면 그렇죠. 이제 내신을 또 예를 들면 3학년 2학기 내신도 막 공부하고 있고 애들이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소화 정책을 지금 올해 해서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지금 체질이 바뀌었단 말이야.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제가 한희쌤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요즘에 애들이 이렇게 수능 공부를 안 그래도 매년 안 했지만 올해는 더 유난히 안 하네. 저는 이게 대입 간소화 정책에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체질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갑자기 다 해야 되는 시스템이 된다. 와 이거 힘들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럼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또 뭐 논술 준비하네, 면접 그렇죠. 준비하네,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진짜 환장하는 거야. 예, 이렇게 예. 해버리면.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수시 정시를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제 개편 논의도 사실은 해줘야 돼요. 왜 갑자기 통합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어쨌든 다 봐야 되잖아요. 수능까지도 일단 일반적으로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수시 정시 그 모집 시기를 제가 봤을 때는 좀또 일원화시킬 합치는 가능성이 방식으로. 높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대로 수시 정시 시스템으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통합을 할지 논의를 해봐야 돼요. 이 논의를. 예. 수능이 중심이 되는 전형도 네.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학생부 교과 중심이 되는 이걸 갖다가 이제 모집 시기가 지금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수능까지 다 가야 되면 그렇죠. 이렇게 함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도 필요할 그리고 수 있고 이렇게 해버려서 만약에 합치게 된다 그러면 현행 수능 11월에 치고 그 뭐 대입 그 최종 발표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늘려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학제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바꾸거나 아니면 진짜 막 방학을 겨울 방학을 뭐 줄이고 여름 방학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뭐 뭔가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돼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타킬 선생님이 말씀하는 시스템의 핵심은 그 절대평가의 그 상위권 구간 뭐 A, B, 혹은 이제 수능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구간을 네. 컨트롤을 한다. 그렇죠. 네, 컨트롤을 해서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변별을 하면 대신 변별할 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수능만으로 변별이 안 되니까 뭐 내신이 들어오거나 또 학생부에서도 수능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융합이구나. 그렇죠. 그래. 이제 이해가 됐다. 이해됐어? 그래서 융합형 융합형 대입이에요. 융합형 대입 수능과 내신이 크로스오버하는 예. 학생부와 수능과 이게 뭔가 모든 면접과 논술이 이렇게 융합되는 그림이 가지 않을까. 네. 예. 자, 그런 그림입니다. 2번까지는 일반적으로도 물론 이것도 창의적이긴 하지만 2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대입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가 그나마 어느 정도 상식적인 예측이고요. 네. 또 뭐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비상식적인 예측입니다. 자, 세 번째는 던질까 말까 대입 시스템입니다. 뭐야 이것도.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던질까 말까 그런 게 있거든요, 되게. 예. 그 대입 시스템이에요. 잘 유튜브 좀 보세요. 그만 보세요. 예. 고교 학점제인 네. 듯 아닌 듯 성집 평가인 듯 아닌 듯한 대입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예. 이거 들을까 말까 네, 맞아요. 네, 고민했을 것 정답입니다. 같아요. 이거를 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 수준의 예. 설명을 들어야 되나? 예. 이 방식은 현재 대입 제도도 그대로 보존하면서 고교 학점제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죠? 예. 그리고 그 전제 조건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을 50% 이상 더 늘려야 돼요. 예, 어쨌든 이게 전제 조건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내신 절대평가합니다. 그리고 수능도 절대평가해요. 네. 다 도입합니다. 다 계획대로 다 도입을 해요. 도입을 하되 현행 등급제도 유지를 합니다. 뭐?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내신에서 A, B, C, D를 한 다음에 네. 9등급도 같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도입도 하고 현행 등급제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던질까 말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학생부에 A, B, C 성취도도 평가를 하고 성적을 놓고 등급도 같이 넣는 거예요. 네. 등급제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지금도. 그러니까 그냥 야 등급으로도 하고 너를 지금 이 과목에 대해서 아, 4등급 두 번. 11% 등급으로도 평가를 하고 A, B, C 새로운 등급 성취도 기준으로 네. A, B, C로도 평가를 해가지고 일단은 성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도 똑같습니다. 수능도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같이 90점 1등급, 80점 1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A, B, C로 뭐 해야 되나 바꿔내서 예, 절대평가된 성적도 놓고 그 다음에 등급 지금 현행 방식의 등급도 넣는 거예요. 등급도 넣고 예. 그러니까 성적을 상대평가 성적이랑 성취평가 성적을 일단 다 기록하자 이거 일단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성적을 같이 넣는 다 넣는 거야 이제. 그러면 수능은 표준 점수도 나와요 그럼? 표준 점수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나올 필요는 없는데 예. 어쨌든 상대평가된 거기까지 등급과 넣어야지. 어쨌든 성취평가된 절대평가된 그것도 다 넣는 거야. 아니, 이게 뭔 짓거리요 이게? 그럼 이게 이게 뭔 짓거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영어를 다 그 영어 절대평가에서 A를 맞았다고 쳐봐. 네, 하지만 상대평가에서는 다를 수 있어. 그렇죠.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절대평가 시스템은 똑같이 A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기입을 해서 기입을 한다. 이 상태에서 대학들이 알아서 전형별로 반영을 하라 이게. 이게 뭐야? 자, 그럼 일단 들어보세요. 옆에 A하고 옆에다가 퍼센트 주는 것 같은데? 예. 몇 퍼센트 자, A냐?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합니다. 자,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현행대로 등급을 제공해버려요. 학생부에.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성취평가된 그 성취 점수가 아니라 1, 2, 3, 4, 5, 6, 7, 8, 9등급 그 등급을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랑 면접은 그냥 알아서 대학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방식이죠. 이게. 이해하셨어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등급을 그냥 제공한다니까 성적을.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가 던질까 말까 하는 거 아니야. 들어봐봐 일단. 창의적일 수 있어. 시대. 그러니까 일단은 교과 전형은 그냥 등급제 점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대학에. 9등급제 점수 예. 그럼 가는 거고. 예,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인데 학종은 뭐 학종은 어떻게 하냐면 내신을 등급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성취도를 제공하는 거예요. 성취도 대학들한테. 먹고. 예. 그러니까 성취도를 아, 이제 제공하는 무슨 겁니다. 뜻인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수능도 그 절대평가 등급의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전제 조건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비를 50% 이상 늘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입의 메인 전형이 되는 거예요. 예. 학종을 확대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편타기 선생님 말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어느 정도 살리려면 그렇죠. 내신 등급이 표현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되도록이면 안 되게 성취도만 놓고 학종은 그 성취도 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로 그 과정상에서 그렇지. 어떤 주제로 발표했고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썼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진로 탐색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거 중심으로 하면서 학생부 종합 선발 인원을 늘려버리면 네네. 그러면 이제 고교 학점제의 취지도 살리고 그렇죠. 대입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예. 정합적으로 만들 수 있다. 네. 대신 교과 전형은 A, B, C, D 갖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교과 할 등급제를 때는 제공해라. 그냥 등급제 갖고 그걸로 제공해라. 그래서 제공해라. 이거를 취사 선택해서 대학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생부 정보를 일부 제공한단 말이야. 수능도 그렇게. 대학들이 교육부에서 얘 수능 최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만 이렇게 제공한다고. 그럼 수능도 뭐 예를 들면 표점도 일단 계산을 해놓고 그렇지. 등급 절대평가로 계산한 다음에
알아서 쓰세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은 일단 없애고요. 수능도 논술을 뭐, 없앱니까? 뭐 절대 평가된 어떤 그 시스템과 예를 들어서 뭐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고 하면 대학마다 그걸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면 너네 대학 저희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니까 표준 점수 필요 없고요. 네. 등급만 제공하면 됩니다. 저희는 서울대 의대니까 저희는 표준 점수 주세요. 이렇게 알아서 선택하라. 그렇게. 예.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 놓고 네. 이제 대학에서 이제 대학마다 전용 좀 필요한 방법별로 정보가 다르니까 네.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쓰게 되면 입시 현장에 혼란도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기존의 대입도 유지하면서 공정성 시비도 없애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부패식인데 예, 예. 부패가 네. 좋거든요. 예. 근데 먹고 나면은 만족도가 떨어져.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던질까 말까 대입 시스템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뭔가 당하는 느낌이 나는데 뭔가? 단점은 바뀐 것 같지만 사실 바뀌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학생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네. 제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진짜 취지를 살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종합전형 선발비를 50% 이상 늘려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여론의 반발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게 맞아요. 솔직히 제 생각에. 어쨌든 이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괜찮은 대안 중에 하나일 것 같은 좀 찝찝하네요. 바꾼 건지 안 바꾼 건지. 마지막. 예, 자, 마지막 대입 뭡니까? 방법은 뭐냐면 산불 정책을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 민영화 추진합니다. 그 민영화를 대입에서도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지금 다 민영화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야 됐고 대학들 니들이 알아서 뽑아. 일절 관여를 하지 않겠다. 니들이 우리는 알아서 그냥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않겠다. 기본 계획 이런 것도 안 하고 자율권 100% 보장하겠다. 알아서 선발해라. 알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이 올해 지금 뭐 등록금도 없고 그래서 전디 관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한 30억 내면 여기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기부 입학제 네. 해라. 할 수 있습니까? 해라 이거야. 좋죠. 아니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다 좋은 대학 가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대놓고 가라 이거야. 사실 미국이 그래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해서 그 아이를 교육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약간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장학금을 주면서 네.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이제 받고 그리고 그 합의가 된 그거예요. 그렇게 부잣집 자제분은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여러분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얘는 정원외로 교육만 시켜줄 뿐이지 위탁 교육이지 사실은 교육 받고 그 돈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얘는 그냥 본인의 가업을 이뤄가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돼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논의를 아니 이재용이 삼성 시험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용 아들도 삼성 시험 보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재용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기업회학해서 오히려 국내 학교 들어오면 땡큐예요. 해외 나가서 돈 쓸 거 아니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아니 있죠. 이왕 이왕 뭐 바꾸는 거. 학생부 첨삭한다고 막 그렇게 돈 쓰고 막 무슨 뭐 뭐야 이렇게 뭐 봉사활동 뭐 시간 타임 여행해가지고 봉사활동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왕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기부 입학으로 가라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홍프로님이 지금 이제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 중에 아마 굉장히 이정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게 좀 있네요, 저도. 4번이죠? 몇 번인지 모르겠고 네. 하도 많아가지고 이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입의 방향이 아마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고 이런 게 이슈가 되겠구나라는 걸 좀 이제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한 그건 약간의 교양 방송처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펜타케 선생님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사견을 좀 너무 넣으신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진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상이 아니에요. 예. 저는 참고로 4번 방식을 지지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지켜주시죠. 오늘 방송은 백신 같은 방송이네요. 오. 이러한 가능한 어떤 펼쳐진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봤으니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백신이 될지
신이 될지는 내년에 아실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형 대입이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도 약간 긴장이 됩니다. 과연 뭐가 됐든 나는 좋아. 맞아 아니야. 우린 좋아. 우리나라- 방송 100년 할 수 있어. 우리나라 내가 볼 때는.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 현장에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도 이제 약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빠르게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